어제 정기, 신, 를 얘기하고 혈과 진액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갔어요. 혈과 진액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정 안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이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되는 그 모든 물질을 총망라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혈과 진액은 그 중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거죠. 정이라는 것을 좀 나눈 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그런 개념입니다. 혈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몸 안에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물질들이 결국은 대부분 혈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혈로 그것이 나가게 돼 있죠. 그리고 혈 안에 있지 않는 것은 또 진액에 그게 또 남아있고, 진액과 혈은 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과 진액, 이 구분이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걸로 봅니다. 동원. 혈이 진액이 되기도 하고 진액이 혈로 가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말로 영어로 하면 이제 플루이드의 개념이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액을 줍니다. 피를 주는 게 아닙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응급실에 가면은 당연히 수액을 먼저 줄 거라고 피를 먼저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를 줄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액을 줍니다. 근데 혈이 많이 빠져나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측정을 했을 때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이제 위에 수축기 혈압이 있고 이완기 혈압이 있는데, 수축기 혈압이 이제 60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완기는 잘 잡히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식은땀도 많이 나고 사람이 정신 못 차리기가 쉽죠. 이걸 이제 쇼크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쇼크 상태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줘야 될 게 플루이드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플루이드를 달아놓고 라인을 여러 개를 달죠. 하나만 딱 주는 게 아니고 좀 큰 라인을 잡아서 팔에도 잡고 다리에도 잡고 해서 한 2개 정도 라인을 잡고 막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압이 쭉쭉쭉 올라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압하면 생각하는 것이 어떤 혈액의 양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혈액의 양이나 혈관의 어떤 압력이나.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면 일단은 피를 먼저 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진액을 주어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혈과 진액은 혈관 안에 같이 흐르고 있죠.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세포를 생각을 하죠. 혈구,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이나 이런 세포 성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혈 안에 이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게 분리를 해보면 피를 딱 새빨간 걸 받아다가 원심 분리를 해보면 쫙쫙 가라앉습니다. 이게 세포 성분들을 가라앉고 물 성분은 말갛게 뜨죠. 노랗게. 혈청, 혈장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진액입니다. 이게. 진액이 전체 혈이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 반절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액하고 혈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진액은 맑은 거고 혈은 빨간 거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결국 섞여가지고 빨갛게 되는 게 이제 이 혈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있고, 혈관이 궁극적으로 가지는 목적은 어떤 목적하는 세포에다가 영양분이나 산소를 갖다 주는 게 목표잖아요, 이게. 그러면 요 사이사이 세포 사이에 또 간격이 있고, 혈관과 세포 사이에 간격이 조금씩 있습니다. 완전히 딱 밀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 사이는 이제 물로 채워져 있죠, 다. 이 물 성분을 통해서, 물론 H2O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해질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 물일 텐데, 이것을 통해서 통과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우리가 이제 매질이 된다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공기 중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물질도 이렇게 물 속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진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액이나 혈액은 바뀌는 거예요. 혈관 안에 있는 것이 이 진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으로 많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붓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부종이 되는 겁니다. 부종. 이 균형이 안 맞을 때, 진액과 혈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혈관 안에 있어야 될 만큼이 있어야 되는 피가 좀 밖으로 어떤 원인에서 빠져나갔을 때 부종이 되는 거죠. 바깥에 진액이 많아지면. 그리고 진액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서 혈관이 이제 너무 혈액이 좀 많아지면은 심장이 또 많이 부담스러워할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압력이 있습니다. 그 오스모틱 프레저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이제 균형들이 조절되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근본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때 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과 혈을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정기, 신, 혈, 진액으로 따로 구분해서 얘기했지만 이걸 전체를 정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정과 혈을 같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혈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혈동원. 이것은 결국은 우리 몸의 음을 의미합니다. 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플루이드과 혈이 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이 음이 허할 때 음을 보충해 주는 걸 이걸로 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음이 허할 때 피를 주든 수액을 주든 다 음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뜸을 뜰 때 이 수액을 맞고 나서 뜸 뜨는 경우하고 그냥 뜸 뜨는 경우 효과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뜸을 뜰 정도로 이제 만성적으로 허한 분들, 이런 분들은 대개 음이 허한 분들이 많아요. 이 음이 뭐 간음이 됐든 신음이 됐든 어쨌든 그 음의 근원이 되는 것은 혈이나 이런 진액들이에요. 요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물뿐만이 아니고 전해질이나 여러 영양물질들 이런 것들이 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을 보호하고 싶다 그러면은 수액을 맞으시면 됩니다. 포도당을 맞으시든 다른 걸 맞든.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 가서 포도당을 맞고 나면 막 힘이 나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전에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건 그냥 사이코세라피로 알았어요. 저는 노랗게 플루이드 그냥 비타민 섞어가지고 달아주면 그거 쳐다보고 뭐가 영양분이 들어가는구나 해서 기분 좋아갖고 사람들이 편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환자를 좀 보면서 이게 매번 다를 때마다 좋아져요. 이것만 맞고도 좋아지는 환자가 많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막 힘들 때 이것만 맞아도 좋아집니다. 감기 걸려서 막 힘들 때 오랫동안 좀 피곤하고 알아서 힘들 때 이거 맞으면 좋아지죠. 이게 많이 피곤하고 힘들다는 것은 음이 고갈되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몸 안에 물질을 쓰면서 음이 고갈되어지는 쪽으로 갑니다. 양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 위에서 놀아요. 음이 부족하면 양이 아무리 그 펑션이 좋고 활발해도 몸이 그렇게 밸런스가 맞아지질 않죠. 양을 활발하게 하는 만큼 이 음도 보충을 해줘야 그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네. 물을 많이 마셔도 같은 결과입니다. 꼭 그러지는 않죠. 물은 위장관을 통해서 흡수가 돼야 돼요. 한 단계 거치는 거거든요. 흡수되는 것, 물을 마셔도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수액을 맞는 것만큼의 효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물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 수액 안에는 우리 몸에 이런 진액이나 혈성분과 비슷한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미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음이온 음료 같은 것도. 그것도 물보다는 흡수가 더 잘 되겠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안 먹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뜸 뜰 때 예. 그거라도 마시고 뜨면 낫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현대의학을 공부하고 이제 이쪽을 공부하면서 현대의학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수액입니다. 딱 하나를 선택하려면 저는 수액을 선택을 하겠어요. 항생제보다는. 항생제는 급할 때 도움이 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몸을 조금 이제 나빠지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응급으로 불을 꺼줄 수는 있지만. 근데 수액하고 뜸만 있으면은 웬만큼 될 것 같아요. 균도 좀 물리출시켜주면 면역력도 향상시킬 수가 있을 거고 뜸이 그게 가능하거든요. 면역 능력이 향상시켜지는 것이. 근데 뜸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뜸도 뭔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몸 안에 있는 걸 쓰게 만드는 거지 몸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뜸이 몸에 없는 걸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몸에
있는 것을 잘 쓰게 만들어주는 게 뜸이고 침이거든요. 바깥에서 주는 것이 이제 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진액, 플루이드 이런 거 웬만한 보약보다도 이게 나아요. 보음제 이런 거 막 있잖아요. 보약에 뭐 사물탕이나 뭐 그 사군자탕이나 그 보양제지만은 그 십전대보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도 그냥 잘못 지어진 보약보다는 이 플루이드 하나 맞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음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제가 이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느낀 것이 외래를 통해서 보는 환자하고 입원시켜서 보는 환자 달라요. 뜸 뜨고 했던 반응들이 플루이드를 맞고 뜸을 떴을 때 하고 그냥 외래로 와서 그냥 뜸만 떴을 때 하고 그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입원시켜서 뜸 뜬 환자들은 어떻게 다 좋아져요. 그냥 힘들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외래를 통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분도 있고 그래요. 가장 좋은 조합은 저는 그래서 플루이드와 뜸이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음이니까 그래요. 음양이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지만 그 물질로 딱 드러나면 또 심플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특히 이 혈과 진액을 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겠지만은 이걸 그냥 이것만 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치료를 하셔도 이게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이거니까 그래도 큰 그 실패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요 혈 진액을 따로따로 다 얘기하자면 현대학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하지만 그냥 이 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밸런스를 맞춰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죠. 아무렇게나 줄 수는 없어요. 현대학적인 그 개념으로 보면 이 플루이드를 줄 때도 전해질 맞추고 다 맞춰서 주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그냥 수액통에다가 뭐 물만 담아가지고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혈구 같은 게 깨지거든요. 그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안에서. 그러니까 적당히 이온도 다 맞춰주고 이미 그렇게 조합돼서 나온 이 수액 가지고 보태주면서 뜸을 띄면은 훨씬 그런 좋은 효과를 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플하죠? 이게 음의 어떻게 보면 본질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그리고 양의 본질은 뭐냐? 잘 모르시죠? 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의 본질은 다음에 제가 호르몬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는 우리 몸의 음의 본질은 이런 걸로 보고 그 양의 본질적인 것은 저는 펑션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과정에 관여하는 호르몬들, 그 호르몬의 액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양으로 표현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플하게 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장부 총론이 나와 있는데 이건 그제 제가 잠깐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장부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평입니다. 평. 지금까지 우리가 이 평을 설명하려고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몸이 평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걸 호메오스테시스를 얘기를 했고 호메오스테시스가 동양학적 개념으로 따지면 음양의 균형을 잡는 거죠. 음양의 밸런스죠, 이게. 음양의 밸런스인데 음양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 음을 만드는 게 있고 양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은 어떤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질. 성의 개념이었고요. 이것은 이제 혈과 진액으로 대표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서. 양은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기이지만 기는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펑셔널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여러 호르몬들입니다. 몸 안에서. 이 물질들을 이용해서 이런 호르몬들에 의해서 또 다른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호르몬에 의해서 또 다르게 만들어지는 게 또 다른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떤 이런 펑션을 이뤄내 가지고 또 다른 물질들을 만들고
뭐 이렇게 또 이제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순환이 되게 된 거거든요. 음과 양이 이렇게 계속 조화를 이뤄나갑니다. 그래서 음이 없으면 양이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이펙트가 나오질 않거든요. 음은 있는데 양이 약하면 또한 어떤 이펙트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자극에 대해 반응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계속 움직여지는데, 그렇다면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 물질을 만들어내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각 장부가 하는 겁니다. 각 장부가 나름의 쓰임에 맞는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루기 위해서 각 장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각 장부가 일이 합쳐져서 우리 보면 평을 이루는 쪽으로 가는데, 그 장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알아야 되냐면은 그 장부가 어떤 방향으로 그 기를 움직이는가. 일단 기의 방향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부의 기. 그리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가. 그 각 장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가. 또 그 물질이 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다 알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물질을 알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물질은 항상 기가 제대로 움직이면 물질도 제대로 만들어지죠. 기를 따라서 혈이 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물질이 있으면, 기본적인 이 정이 있으면 각 장부가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장부에 맞는 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의 흐름만 제대로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각 장부를 볼 때 어느 방향으로 기가 흐르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의 방향.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지 위로 올라가는지 전체적으로 퍼지는지. 그래서 제가 강론을 얘기할 때 기의 흐름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간기가 위로 가는지, 뭐 위기가 내려가는지, 비기가 올라가는지, 이런 기의 방향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이 장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질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각도를 가지고 각 장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먼저 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어진 부분들은 이 테이블에 나와 있어요. 주요 생리기능과 오행의 대응관계에서 나오죠. 주요 생리기능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간주, 소설과 간장, 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밑에 오행의 대응관계는 우리가 첫날 대충 했죠. 예. 이것은 그냥 읽어보면 이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주로 저는 생리기능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 간주, 소설. 두 번째가 간장혈입니다. 이거 참 어렵죠. 이게 소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있을 겁니다, 머리에. 뭐가 떠오릅니까? 소설책이죠. 뭐 거기까지가 생각이 한 계시겠지만은. 간장혈은 뭡니까? 이거 뭐 간장으로 만든 혈입니까? 그렇게 막 탁 보면 그렇게 보이죠? 이건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간은 혈을 저장한다는 뜻이고요. 간은 소설을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소설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소설. 우리 책에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한문이 좀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간주 소는 소통시키는 것이고, 설은 발설, 승발시킨다는 뜻입니다. 소통시키고 발설, 승발시킨다. 이게 소통시키고 발설, 승발시킨다. 자, 이 단어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장부의 기의 방향, 움직이는 기, 간의 기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간의 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위쪽으로 가는지 아래쪽으로 가는지. 소통, 발설, 승발.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내려가는 것 같습니까?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예. 소통시킨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소통시킨다.
소통은 느낌이 좀 내려가는 느낌이죠. 그렇죠. 소통은 강제적으로 밀어내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막혀있는 걸 뚫어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건 위에서 아래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발설, 승발하면 이게 좀 퍼트리고 이게 위로 올려가지고 퍼트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할 것 같아요. 간의 기운은. 물론 간의 기능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 내려가는지 어떨 때 올라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소통시킬 때는 어떨 때 소통을 시키는 것일까? 그리고 발설시킬 때, 승발시킬 때는 어떤 생리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내부 장기 중에서 복부에 있는 장기 중에 가장 큰 장기죠.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단단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우측, 로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측이 하나 있고 좌측에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같습니까? 뭐 그린 것 같아요? 담낭이죠, 담낭. 간에는 이런 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담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담즙이 나오는 통로가 하나 있고, 담즙이 나오는 통로, 그리고 항상 붙어 다니는 게 이제 정맥과 동맥이 있고, 그리고 하여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포탈베인이라는 게 있어요. 간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방향이 간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게 있고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러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간 정맥하고 동맥은 이제 당연한 거니까 정맥은 나오고 동맥은 들어가는 거죠. 동맥은 깨끗한 피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맥은 다 써진 어떤 것들을 그리고 그 결과의 산물들을 심장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나온 거,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건 항상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일단 제껴두고 그 외에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다른 것과는 달리 담관이 있고 간 문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물질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이게 1번 담관, 간 문맥은 어디서 오냐면은 각 장에서 흡수된 물질이 간으로 가는 길이에요. 간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간 문맥. 포탈베인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2번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방향은 담즙이 내려오는 방향은 내려갑니다. 물질이. 그렇죠? 장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장에서 흡수된 모든 물질들은 간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일단은 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들도 간에서 해독을 하고 영양성분들 다 받아들인 거 탄수화물이나 뭐 지방질이나 이런 거 일단 간으로 가가지고 간에서 공장에서 이제 그것을 다른 모습으로 바꿉니다. 쓰기 좋게. 그래서 일단은 물질들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기의 이동을 뭘로 한다고 그랬죠? 물질의 이동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의 이동 방향하고 물질의 이동 방향은 같습니다. 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물질은 밑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걸 담당하는 기에서는. 그러면 똑같은 간인데 물질이 좀 이동이 좀 서로 반대로 나왔어요. 이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소술에서 느끼는 내려가는 느낌하고 발설 승발에서 느끼는 올라가는 느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겠죠. 여기 1번은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이게 담즙이 내려가는 거. 그리고 2번은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통을 시킨다, 내려간다. 뭐가 내려가냐면 담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2번 올라간다, 발설 승발한다. 여러 가지 영양물질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수곡정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장에서 궁극적으로 흡수해서 쓰고자 하는 것들은 수곡정미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장이나 위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독성물질은 그냥 병리적인 거기 때문에 다 제껴두고 일단 수곡정미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담즙과 수곡정미의 이동 방향은 좀 반대라는 거죠. 담즙은 무엇을 위해서 내려갑니까? 담즙이 하는 역할 잘 모르시죠? 예, 소화입니다. 소화인데 담즙이 하는 것은 주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리파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리파제라고 지방질을 흡수하는 거죠. 지방 성분을 흡수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효소인데, 소화효소인데 리파제를 활성화시켜서 흡수하게 해줍니다. 담즙이 내려가 주지 않으면 리파제도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인 패티액시드, 지방질을 흡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나 이런 게 우리 몸에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아주 유용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게 과다하게 남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걸 안 먹어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삼는 목적은 지방과 뭐 콜레스테롤 마찬가지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지방질과 콜레스테롤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제 존재를 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흡수하는 것은 수곡정미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소통시키고 기를 내려보내는 것은 잘 발설시키고 승발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작용이 있어요.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이것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소통되고 그 다음에 발설 승발이 잘 돼야 이제 건강한 건데, 이 지방질과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콜레스테롤을 예를 들면 지방질 자체는 일단은 이 ATP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열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이것이 스테로이드의 원료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몸에서 중요한 스테로이드의 이제 원료가 되고요. 스테로이드 가지고 이게 성호르몬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 이 스테로이드 성호르몬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스테로이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입맛을 주관을 하죠. 궁극적으로 따지면 이것과 몇 가지 호르몬이 더불어서 명문의 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명문의 화. 우리 몸의 기본적인 열을 만들어내고 그게 위 같은 장부에 가서 입맛을 내게 만들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성호르몬은 또 뭡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이게? 생식을 해야 되니까. 살아있는 동물의 또는 식물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생식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원료가 되는 것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벽에, 세포벽을 지지해주는 물질들이 되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콜레스테롤 중에도 이제 뭐,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죠. HDL과 LDL 이런 게 있는데, 그 HDL 같은 경우는, 말초에 있는 지방 성분을 간으로 가져다가 분해해 줍니다. 그래서 혈관 안에 쌓이는 노폐물들, 그런 지방 성분들을 가져다가 해결해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조금 너무 많이 쌓였을 때 LDL 같은 게 많으면 이제 혈관벽도 좀 막히고 그런 혈관성 질환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상당히 우리 몸에 좋은 물질입니다. 아주 필요한 물질이거든요. 이것을 흡수하게 해주는 것이 담즙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흡수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간의 소통이 잘 돼야만이 이런 것들을 흡수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설 승발의 개념은 이 간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런 수곡정밀을 흡수를 해가지고 간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일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만들어내는 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써먹어질 때. 심장으로 가죠. 그죠? 간 정맥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저기 대정맥을 통해서 하대정맥을 통해서 올라가가지고 심장이 이제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를 거쳐서 심장으로 가가지고 몸 전체로 퍼집니다. 간이 만들어진 물질,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일하는 것만 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전체적으로 다 몸까지 퍼져가지고 세포까지 들어가는 거, 그것까지도 간에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이랑 같이 하는 것이지만은 방향성으로 따지면 올라가서 퍼지는 겁니다. 발설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퍼지는 형태를 가질 수 있어요. 심장까지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퍼지는. 간의 기운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통시키고 발설시키고 전체적으로 퍼지는 이런 그런 형태의 그 생리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장, 혈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혈을 저장한다. 간이 혈을 저장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이게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이 간에 대해서 배울 때 혀를 저장한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쪽 소설과 상관되어진 개념들을 주로 공부를 하죠. 혀를 저장한다는 개념은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이 간이 대표적인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그 피를 많이 간직할 수 있는 장기예요. 이렇게 이제 있는데 간의 무게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 혈이 얼마나 그 간에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간의 무게는 시시각각 변해요. 그 정확한 용량을 알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게 1.5리터까지 혈액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적을 때는 450ml 정도에서 1.5리터까지 거의 그러면 1kg 정도 무게 차이가 나죠. 1kg 정도. 이 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 다른 장부가 다 일을 안 할 때가 있죠. 뇌도 쉬고 위장관도 쉬고 근육도 쉬고 다 쉬고 있는데 피가 필요 있겠습니까? 혈액이? 나 놀고 있는데 뭔가 막 집어넣어주면 일하라고 집어넣어주면 피곤하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불도 막 다 켜놓고 막 기계 막 돌아가고 그러면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료들을 다 어느 곳에다가 저장해 놔야 돼요. 자는 동안에. 그러고 나서 일을 할 때 필요할 때 그때 보내줘야 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에는 모든 게 다 활발하죠. 머리도 많이 쓰고 먹을 때는 위도 일을 많이 하고 운동할 때 근육이 또 일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는 간에 있는 것들이 쏙 빠져나가가지고 필요한 곳에 가서 막 그 일을 하게 보내줍니다. 그러다가 밤에는 여기 와서 이제 다 쉬는 거예요. 쉰다라는 표현이, 혈이 쉰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은 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는. 여기가 일종의 안식처고 여기서 충분히 쉴 수 있어야 그 다음날 또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 간이 혈을 저장을 해주지 못하면 계속해서 쉰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불 켜놓고 잠을 잘 때 우리가 충분히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시끄럽게 기계 돌아가는데 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모든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쉴 때는 다 조용해지고 건들지를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간이 이것을 해주지 못하면 피곤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많이 피곤하다고 말을 할 때 간이 안 좋다라고 그러죠. 간이 피곤을 주관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 간장혈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면 같은 거 있죠. 잠이 잘 안 온다 밤에 뭔가 막 꿈도 많이 꾸고 자도 잠잔 것 같지가 않다. 그런 때도 이 간의 기능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 간장혈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피가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간이 제대로 혈을 저장해 주지 못하면 여기서 저장해 주지 못하면 그게 그냥 그대로 뇌에 남아가지고 뇌가 정상보다 실한 상태가 되죠. 활발한 상태가 된단 말이죠. 쉬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경혈이 간과 관련된 경혈들이에요. 그래서 간유에다가 뜸을 뜨든지 간유에다가 침을 놓든지 그러면 스르르 잠이 듭니다. 그런 경우를 저도 가끔 봤고 구당 선생님은 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 불면이 있을 때는 간이 가장 중요한 경혈이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다른 걸 찾아봐야 돼요.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가장 흔한 원인은 간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무국보양뜸을 뜨고 간유 같은 데를 떠주면 잠 잘 자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치료했던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수면제를 드셔오셨던 분이에요. 하루도 안 빼놓고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살도 좀 많이 말리게 됐고 비위가 좀 안 좋아져서 집에서 하는 음식이 아니면 밖에 가서 사 먹지를 못해요. 항상 도시락 가지고 먹던 음식만 먹고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와서 이제 떠준 뜸자리가 무국보양뜸에다가 간유하고 완골을 떠줬습니다. 이 완골도 불면과 관련이 있는 자리인데 이게 이제 흉쇄효들근 근육으로 따지면 흉쇄효들근과 관련이 있거든요. 흉쇄효들근이 머리의 평형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또 미세하기나마 여기가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과거에 이쪽을 귀를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귀를 수술하셔가지고 여러 번 하셔가지고 여기 균형이 좀 깨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도 완골도 같이 뜸을 떴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끊었어요, 약을.
저한테 오기 전에 2년 동안 침을 맞고 2년 동안 몇백만 원어치 약을 먹었어요. 한약을. 한약도 먹고 뭐.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뜸 몇 번 떴다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간을 편하게 해줍니다, 뜸이. 그래서 그분이 지금 살이 많이 찌셨어요. 잘 먹고. 그래가지고 한 4, 5kg 찌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뜸을 열심히 뜨십니다. 그건 침 한 번도 안 났어요, 이분은. 그냥 뜸만 떴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좋아지셨어요. 그게 이 간장혈의 기능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간이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부도 같이 평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국보양뜸이 필요합니다. 모든 장부를 평하게 해주는 무국보양뜸을 뜨면서 간을 치료했을 때 그런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장혈의 기능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쉬게 하는 거.